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논문 내홍 국민대 의견투표 문턱 높인 교수회장 왜? 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의견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교수회는 기존 규정과는 다르게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선 교수회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침을 정해 교수회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막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교수회장 H교수는 오히려 의견 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의견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 절차에 착수했지만 과도하게 문턱이 높은 투표 기준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안건에 대해서만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기준을 높였다는 지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교수의 의견 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며 이를 주도한 인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5일 김건희 박사 논문 제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 소극 대응, 대응 반대, 의견 없음 등 교수의 의견 표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 측은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선 교수의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기존 과반 참석에서 기준을 높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의견 표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충족하기 불가능한 기준이라며 김건희 논문에 대한 재조사 촉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상 교수의 회의 참석률이 10% 정도인 상황에서 교수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투표를 붙인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투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공식적인 의견조차 표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교수의 규정에 따르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 목적에 관한 중요 사항에 있어서는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의결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교수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개입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장 H교수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산하 소위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H교수는 지난 5일 교수들에게 교수회가 학위 논문 연구 윤리와 관련한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수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 적어도 의사 정족수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H교수는 노컷뉴스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는 반대로 이번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한 것이라며 선택지가 4개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끌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교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봤고 대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안을 채택할 계획이라며 우려와는 달리 투표 이틀 차인 7일 벌써 220명이 넘는 교수가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목표 정족수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대 내부에서는 조사 등 조치를 취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가 침묵을 유지하면서 안팎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부친과 조부가 보수 인사라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대 측은 재단 이사장과 부친의 성향이 학교의 침묵으로 이어진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민대 교수회장 H교수는 홍성걸 교수입니다. 2008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홍성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살아온 한국의 현대사가 정상적인 현대사가 아니다면서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뀔 때는 뭔가 달라도 한참 비정상적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으로 온 과정 속에서 땅 투기 안 한 사람 거의 없다며 솔직히 안 한 사람이 바보 아닌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편법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망언을 해댔고
2014년에는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가 가해자? 정말 국가가 가해자냐라고 말하며 세월호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다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면서 언제부터 피동적이고 지원만 기대하는 민족이었냐라며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민족성까지 폄훼했습니다. 이런 짝짝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고 교수회장이라는 직책 아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은 후한무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에겐 국민의힘 경선도 부정선거였다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본경선 진출에 실패한 황교안 전 대표가 또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컷오프된 당경선 역시 부정선거였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있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후보별 득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의 종합투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경선을 진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4.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중앙선관위라며 115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고인 우리당 후보들에 의해 고소된 중앙선관위에 우리당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맡긴 것은 말하자면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기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중앙선관위가 경선 관련한 여론조사를 맡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라며 당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저는 전 당대표라며 전 당대표가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사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제가 건의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후보는 당 선관위가 자신의 부정선거론에 자중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제 건의에 대한 답은 경고였다라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제가 속 터져도 참고 참았지만 3일 뒤에 또 경고를 내렸다라며 그리고 결과는 오늘처럼 된 것이라고 당 선관위원회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은 중앙선관위의 노예계약과 같은 위탁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신고하시라고 신고센터를 만들었다라며 투표에 참여했으나 투표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투표자의 이름으로 투표 완료 안내 문자가 왔다는 제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확인되지 않은 경선 여론조사 결과 숫자가 돌아다니는 데 대해서도 숫자가 제대로 맞지를 않는다라며 기초적인 수치조차 엉터리라고 꼬집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많은 국민과 당원이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 당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된다라며 당 선관위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든 후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한번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 검증을 해야 한다라며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관위와 당선관위가 주관한 이번 경선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밑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공안검사 출신 아니랄까봐 전부 음모로 부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